네, 이렇게 4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한 달간 총 정리하고요. 그리고 5월을 위한 준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테이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담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15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그동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좀 계속 팔고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기관 투자자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외국인도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의미 있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수 대표님, 그동안 IT 좋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조금은 무겁고 지루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한 의미를 찾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IT주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LG전자나 그 여타 IT주들은 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네. 삼성전자는 사실 시가총액이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그것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수급 자체가 외국인 매도세가 줄기차게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가지 못하고 약 한 3, 4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위로 10만 원, 아래로 1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삼성전자의 의미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건 대부분 보통이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미국 시장에서 어제 애플이 반등했다 그 부분보다 내구재 주문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휴대폰이나 TV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신제품과 관련된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에 외국인 오늘 소폭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프로그램 매수 정도의 유입이었기 때문에 이 150만 원짜리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다만 그러한 시간의 문제이지 조금 더 인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충분하다. 다만 이제 단기적 수급 때문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쪽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세게 돌파하는 형태가 전개가 된다면 또 업종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부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의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사실 횡보하는 것이 나은데 삼성전자가 또다시 158만 원, 160만 원을 뚫고 나아가는 형성을 하게 되면 또 업종 간 차별화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장 전반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성호 과장의 시장 판단도 함께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이제 시작으로 이슈를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쓰고 코스피라고 읽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 전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렇게 대형주들은 좀 그래도 올라서는 반면에 물론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요. 근데 중소형주 쪽으로는 약간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월 들어서는 이 둘만 놓고 본다면 좀 어떤 쪽에 좀 무게를 싣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좀 이제 팽팽하죠. 이제 코스피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더 갈 수 있다. 물론 저는 좀 코스피 쪽에 좀 시각을 좀 두는 편이기는 하지만 코스닥이 더 갈지 코스피가 이제 반등을 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오늘 경기 민감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을 했었죠. 아마 좀 유럽 쪽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좀 중국 증시가 열렸더라면은 좀 더 이제 좀 제가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전망을 좀 내놓을 수 있을 뻔했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노동절 휴장이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과연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죠, 유럽이요. 지금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이런 쪽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이 이제 긴축에서 이제 완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는 굉장히 이제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좀 이제 중국 증시를 좀 투영을 하면서 좀 볼까 했는데요.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은요, 간단한 이제 팩트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는 많이 빠졌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자사주 매입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자, 반면에 코스닥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 많이 오른 기업들은 지금 자사주 처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코스피의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고 코스닥은 좀 눌릴 가능성이 좀 큰데 오늘 이제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나온 거거든요. 자, 지금 판단에서는 오늘 하루만 놓고 봐서는 제가 뭐 속단을 내려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노동절 휴장이 끝난 이후에 중국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뭐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많은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제 코스피 쪽, 대형주 쪽으로 좀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체크해 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금융주 얘기 좀 해볼까 하거든요. 이슈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주요 금융 지주사들의 실적이 계속 부진하게 나와요. 이제 오늘 우리금융이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선은 전망치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서 46%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3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나 움직임이 안 좋죠. 이런 부분들 잠시 이제 나올 우리금융의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확인하면서 또 시장 대응해봐야 될 텐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 좋을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요.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그동안은 이제 여겨져 왔습니다. 자, 김기수 대표께 금융주에 대한 시각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도 또 똑같은 질문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또 우리금융 실적 앞두고 있으니까 또 한 번 여쭙니다. 금융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주는 사실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 업종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업종이죠. 경기에 민감하지도 않고 또 아주 방어적인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적인 업종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는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았었던 부분은 사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건설 경기 침체라든지 또 그 경기 침체 여파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안 좋은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은행권이 그저 예전에 그 예대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속에서 일정 정도 도태되고 있는 흐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흐름들로 좀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력은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또 나타난 상황입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또 전체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는 건 수급적인 부담인데, 그죠? 실적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전체 시장의 수급이 안 좋은 업종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뭐 스스로 답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그러한 영향, 일단은 실적이 안 좋다는 영향까지도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조정도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1,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좋다를 가지고 주가가 커다란 방향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 부분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정도지 뭐 개별 기업의 실적 가지고 지금 은행주가 움직일 만한 흐름의 모멘텀의 장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요, 그 투자자별 매매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연기금이나 보험 쪽에서는 그래도 물량들이 제법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한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이제 이럴 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 우리금융의 그 주식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얼마나 될까요? 8억 주입니다. 8억 주. 8억 그러니까 주. 하루에 뭐 연기금에서 10만 주, 20만 주 매수 들어왔다고 해서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식 수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기관의 매매가 그 좀 일정 정도 추세를 가지고 쭉 갈 때가 그 수량이 의미 있을 때만 그 가능한 거지. 뭐 그
제일 초보 투자가분들이 뭐 급등하는 주식, 코스닥이나 뭐 개별 종목에 외국인들이 뭐 만주, 이만주 들어왔다면 외국인도 관심 갖구나 하면서 막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막 속임수도 엄청 많습니다. 외국계 창구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외국인이 고가에 사니까 개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하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추격 매수하게 만드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금융이 연기금에서 조금 매수를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은 저점 매수 부분에 뭐 일정 정도의 부분이지 그것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의 힘 자체를 크게 믿을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또 다른 시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조성호 과장님께서는 금융주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김기수 대표님하고 이제 비슷한 견해입니다. 일단 실적으로서 은행주를 금융주를 좀 접근하는 것은 다소 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하지만 좀 은행주, 금융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메리트를 느껴볼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 금융주는 굉장히 좀 억울했었죠. 왜냐하면 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뭐 유로존 이제 재정 위기로 인해서 그때 금융주들의 실적은 대체로 좀 괜찮았는데 유로존 재정 위기로 유럽 은행들 자꾸 신용 등급 강등이 되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은행주들 특히 같이 좀 매를 맞았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 그 실적을 구현하지 못하고 지금도 역시 좀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또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러면 유럽에서 꼬인 실타래는 유럽에서 풀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논리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추세적으로 은행주가 금융주가 주도주가 될 거라는 견해는 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먹을 것은 좀 있다라는 관점. 자, 은행주는 지금 뭐 PBR이나 PER로 봤을 때는 뭐 실적이 좀 부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좀 심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유로존 때문이었죠. 유로존 재정 위기 때문에 또 긴축 때문에 유동성 회수 때문에 자, 은행주들 특히나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 자, 완화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풀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동성 효과 이걸 먼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 투자자라면은요, 이런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알겠죠. 적어도 은행주들은 과거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으로 인해서 오르지 못했다는 부분들. 자, 그럼 유로존 쪽에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자, 은행주 쪽으로 한번 좀 시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 랠리다. 자, 이런 정도에서 제한적으로 좀 먹을 것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은 요즘에 이제 시장 상황과도 좀 같이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뭐 코스피가 급등을 하고 코스닥이 좀 빠졌죠. 근데 이거 오늘 하루만 놓고서 뭐 추세가 전환됐느냐, 이제 대형주의 시장이냐, 이건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과도기적인 부분들, 이 추세가 정말 반전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틈새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은행주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먹을 것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 금융 이 안에서 또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보입니까? 예, 일단은 종목을 하나 보자면 일단 기업은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좀 좋은 업종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은행주들, 뭐 금융주들에 비해서 모멘텀이 있는 게 일단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뭐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이제 총액 한도 대출을 좀 증액을 했죠. 3조 원 부분들. 하지만 이것이 뭐 중소기업이 뭐 지금 시중은행 뭐 빅3 간다고 해서 대출해달라. 자, 그런 가능성 뭐 대출을 쉽게 해줄까 뭐 이런 우려도 있겠지만 네. 자, 기업은행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보다는 모멘텀 한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은행을 좀 탑픽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의 주식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내다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5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김규수 대표께 어떻게 전망을 하시느냐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요. 다 잊으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월 주식시장 일단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쉬어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5월 2일부터 첫 거래일, 5월의 첫 거래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5월 전반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까요? 김규수 대표님 다시 한번 큰 그림 좀 그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뭐 23포인트 올랐어요. 그죠? 1.2%나 네네.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1.2% 오른 것 치고는 사실 그 앞면에 내면에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강세를 보여줬고 일부 뭐 LG 플러스나 그 외에 아주 죽으라고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일부 반등이 조금, 나온 네. 정도. 뭐 어제 한진해운 뭐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한 2% 정도. 예. 그죠? 8% 90% 가까이 떨어져서 오늘 2%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의미가 크게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거기에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둔화됐었죠. 둔화되고 소폭의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거기에 기관
뭐 그 매수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4,2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온 상황, 뭐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 선물을 에 의해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혼조 국면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거래소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조정을 좀 보였죠.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코스닥 부분은 오늘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 기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주 기관님들은 아주 영리하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꼭 차익 실현을 해요. 예, 그런 식의 매매를 하죠. 그래서 시장이 해외 시장이 별 볼 일 없을 때는 주 추세인 코스닥의 성장주들 계속 매수하다가 개인들이 따라붙을 만한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코스닥에서 가져가고 있고 이미 570포인트라는 그 부분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아침 정도까지는 코스닥에서는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거래소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업종 흐름은 IT가 기본 키를 가지고 있고 통신주가 그 부분을 받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산업재나 소재, 민감업종은 낙폭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에도 월봉 하나 양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다가 그래서 지금은 업종에 있어서 산업재든 소재든 간에 가격 조정은 한번 센 조정은 나왔다. 그 나온 상황 속에서 그 낙폭과대 업종의 순환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가는 5월의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이제는 가격 바닥이 나왔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잘 참아낼 것이냐,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해서 참아낼 것이냐, 아니면 쌍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기다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5월 부분도 나름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진 않을 가능성이 아직 뱅가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럽의 긴축 완화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프랑스 올랑드가 나름대로 그 기업에 있어서 우호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긴축의 모드에서 나름대로 경기 부양의 모드 쪽으로 바람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들이 결국 시장에 있어서 지금은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만 미국 시장이나 함께 해외 선진 시장 부분에 지표를 당길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가격 조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인내의 시간을 얼마만큼 참느냐 하는 흐름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코스피 제가 그전에는 계속 산업재 소재 부분을 비중 축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쌍바닥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살피면서 언제 매수를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울질하는 흐름인데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5월 시장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5월 주식시장은 어떤 그림일지 또 들여봐야 되겠죠? 네. 과장님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일단 기대 요인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 요인을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되겠죠. 갤럭시 S4 우려의 시각이 좀 그동안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의 어떤 상승들 일단 갤럭시 S가 판매량만큼은 일단 좀 많이 팔리는 쪽으로 보자.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그 다음 문제다. 일단 좀 삼성전자 사실 하방에 대한 위험도 있었었는데 일단 하방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덜었다는 점 이런 점이 일단 좀 투심을 좀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세계 경제 한 축인 또 유럽 쪽에서도 이제 유동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동성 효과는 5월에 좀 우리 시장 좀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료가 될 가능성은 좀 크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G20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엔저를 좀 용인해주고 BOJ에서도 그렇게 양적 완화 더 강도 높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통곡의 벽처럼 100엔을 지금 엔달러를 100엔을 지금 못 깨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의 외국인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건은 좀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려가 무엇이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될 것이냐? 일단 북한 리스크가 좀 있겠죠. 아직까지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 자꾸 북한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좀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5월에도 우리 시장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일 변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통계적 근거입니다. 최근 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5월 증시가 나빴다라는 거죠. 5월 동안 4년 동안에 5월에는 한 3.3% 정도가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좀 걸린다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놓고 보면 작년에 코스피가 9.3% 상승을 했는데 5월 달에만 7.8%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5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좀 이런 어떤 통계적인 근거가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5월 달 코스피 7.8% 하락을 그대로 대입한다 그러면 지금 지수에서 100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기설의 좀 근거로서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려 요인은 좀 일단 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좀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기대 요인들, 우려 요인들 이렇게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대 요인 쪽으로 시장이 좀 틀어줬으면 방향을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MT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